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조성된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집행률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영인자치단체도 상당수인데요. 3년 전인 2022년 예산조차 아직 집행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지역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어야 할 지방소멸 대응기금 어떻게 해야 살뜰히 쓸 수 있을지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과 대응 전략 짚어보겠습니다. 구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동구청장 박희조입니다. 네, 저희 방송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네. 자, 전국적으로 낮잠을 자고 있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무려 1조 3,200억 원. 야, 동구의 집행률도 한 10% 정도 그 정도 선에 머무르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먼저 이렇게 전국적으로 집행이 안 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언론에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네. 일단 구청장으로서 또 단체장으로서 일정 부분 좀 책임감을 좀 느끼고 이 소중한 세금이 제때 쓰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한번 따져볼 게 좀 있습니다. 네. 2022년도에 행안부에서 이 기금을 좀 사용할 때 시설에 좀 하도록 그러니까 이 건물이라든지 시설을 좀 하도록 권고를 좀 했습니다. 그러다 그게 보니까 행안부 권고사항이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마 비슷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행정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겪다 보니까 아마 그 절차 때문에 굉장히 좀 늦어지게 집행이 좀 됐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도 최근에 6월 한 30일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한 10% 정도 이렇게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기공식을 하고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33%로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안타깝지만은 여러 가지 좀 구조적인 문제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행정 절차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의 건물을 짓거나 시설이 들어오려면은 주민 설명회라든지 공청회, 여러 가지 뭐 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요. 이게 생략할 수 없는 법정으로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도 구청장 되고 나서 상당히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불필요하게 또 여러 가지 좀 논란이 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그 행안부에서 이런 하드웨어, 이 건물 짓는 것에부터 전환을 해서 이제 소프트웨어로 좀 바꿔라 이런 또 새로운 또 권고 사항이 와서 앞으로 26년도 아마 7년도쯤에는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정책 방향을 좀 전환해야 되는 시기가 좀 온 것 같습니다. 그 질문 지금 드리려고 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이제는 인프라, 시설보다는 뭐 청소년, 노인 지원 이런 소프트웨어에 투자를 해라.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자, 먼저 정부 방향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제는 뭐 이렇게 집행률이 좀 저조하기는 합니다만 각 지자체에서 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기초 작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성된 다음에 그걸 어떻게 시스템으로 움직일 것인지 소프트웨어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마침 행안부에서 그런 권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적절하게 뭐 행안부에서 권고를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동구의 경우에는 지금 어떤 사업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계세요? 일단 이게 세대통합 어울림센터라고 저희는 이름을 짓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울림센터요? 일단 그 건물은 이 4층 건물인데 1층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들어오고요. 2층에는 북카페, 그리고 3층에는 건강지원센터, 그리고 또 4층에는 다목적 공간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주민들의 어떤 연령층을 골고루 좀 배려한 건강과 또 여러 가지 교육 부분 이거를 좀 종합해서 좀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어르신들 건강이 굉장히 좀 걱정되는 수준인데요. 우리 동구에도 한 22%가 넘는 노인 인구가 이렇게 있을 정도로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주민들이 22% 됐습니다. 중무다음으로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 동구에서는 물론 보건소에서 그런 기능을 합니다만은 이 세대통합 어울림센터가 완공이 되면은 여기서 어르신들의 기초적인 건강을 좀 진단하고 이게 처방까지 하는 뭐 이런 기능을 저희들이 할 예정이고요. 요거하고 조금 좀 관련이 좀 직접적으로 없습니다만은 29년도에는 삼성동에 대전형 통합건강복지센터를 좀 저희들이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역시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라든지 또 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좀 통합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우려하시는
그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운영할 거에 대해서는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좀 준비를 만반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소프트웨어 쪽에 기금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주셨는데, 네네. 자 그런데 이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어떻게 보면 단기 사업이나 뭐 단기 성과보다는 좀 지속 가능하게 사용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자, 네. 예, 동부의 경우에는 앞으로 네네. 예. 그런 지적을 저희가 좀 충분히 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건물만 서면은 그 기능을 좀 제대로 할 수 없는데요. 앞으로 우리 동구에서는 이 건물에 어떤 기능이 지금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네. 좀 더 좀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습니다. 저희 동구는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 왜 이제 만들어졌는지 네. 이게 이제 왜 배분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은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 동구 같이 도심권에도 인구 감소 관심 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인구 문제, 감소 문제가 네. 뭐 도시 농촌, 또 수도권, 비수도권 뭐 구분 없이 네. 공통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올해 1월 1일자로 이 도심권에서 아마 드문 사례일 텐데요. 인구 정책과를 좀 두고 좀 체계적으로 한번 이제 관뿐만 아니라 민간이 나서서 좀 적극적으로 하자. 그래서 인구 정책과를 두고요. 또 우리 동구의 또 미래를 위해서 교육과 보육을 좀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미래 교육과를 좀 뒀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동구에서는 이런 중앙정부에서 받는 이런 기금을 활용한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 그리고 이 운영할 그런 우리 구청의 조직도 네. 이제 완비가 좀 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어떻게 이제 운영할 건지는 사실 고민입니다. 그래서 좋은 해외 사례라든지 네. 또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을 해서 언론에서 좀 걱정이 없도록 잘 운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동구가 대전의 정치 1번지, 경제 1번지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영광을 되찾는 날이 오기를 저희도 기원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동구 르네상스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좀 하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이렇게 돼서 우리 동서교육차가 없는 대전, 그런 대전을 저희들이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청장님. 네, 고맙습니다.